12월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남들보다 적다면 당신은 지금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13월에 월급이라며 공돈이 생겨 소고기를 사 먹을 때 왜 당신만 세금 폭탄을 맞고 우울해해야 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12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결과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단 며칠 차이로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내 통장의 운명이 갈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을 모른 채 연말 정산을 마감한다면 여러분은 국가의 기부천사가 되는 꼴입니다. 피땀 흘려본 내 돈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12월이 되면 회사에서는 연말 정산 서류를 내라고 독촉하고 국세청 사이트는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말 정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복잡해서 피하고 싶으실 겁니다. 용어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소득공제가 뭔지, 세액공제가 뭔지 알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대충 서류 떼서 내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일하기도 바쁜데 세금 공부까지 해야 하나 싶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귀찮음과 안일함이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가장 큰 주범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연말 정산을 제대로 챙겼을 때의 이득은 단순히 몇만 원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한 달 월급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연말 정산 환급금으로 새 노트북을 사거나 여행을 갈 자금을 마련합니다. 반면 아무 준비 없이 12월을 보낸 사람은 2월 월급날에 세금이 왕창 떼인 처참한 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똑같은 연봉을 받고 똑같이 일했는데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돈을 뺏기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12월인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고 지금 움직이면 뺏길 돈을 받을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13월에 월급을 챙길 수 있는지 핵심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보셔야 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카드를 쓸지 결정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총급여의 20%를 채울 때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25% 구간을 넘겼다면 그때부터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손해입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에 불과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로 2배나 높습니다. 만약 이미 최저 사용 금액을 넘겼다면 12월 한 달은 무조건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을 쓰고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40%까지 올라가니 장 볼 일이 있다면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꿀팁입니다. 두 번째 필승 전략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줄지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은 반은 맞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부부 중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공제 문턱인 3% 기준이 낮아서 공제받을 확률과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직장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혜택이 압도적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으면 연말에 무려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6.5%인데 요즘 세상에 원금 손실 없이 이 정도 수익을 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목돈이 없다면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금액만큼이라도 12월 31일 이전에 입금하면 됩니다. 단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자금 계획을 잘 세워서 넣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로 혹시 월세 살고 계신다면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보너스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1년치 월세 15%에서 17%를 세금에서 까줍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내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니 눈치 보지 말고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지난 몇 년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 5년 전 것까지 싹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를 챙기는 것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렌즈는 가족 한 명당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점에서 구입 내역을 국세청에 자동으로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5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데 이걸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회사 격리팀에 문의해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니 자격 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일곱 번째는 기부금 공제인데 종교단체 기부금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습니다. 즉, 내 돈은 하나도 안 쓰고 3만 원짜리 지역 특산물을 공짜로 받는 셈이니 안 하면 손해입니다. 여덟 번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로 총급여 7천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니 청약통장이 있다면 꼭 체크하십시오. 만약 올해 청약통장에 넣은 돈이 부족하다면 12월에 추가로 납입해서 한도를 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는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인데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때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 카드로 결제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연말정산 때 아내 쪽으로 의료비 자료를 가져와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열 번째는 교육비 공제인데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고 자녀나 형제 자매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대학원 학비는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도 포함되니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취약전아동의 학원비나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이니 아이 키우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부모님 인적공제인데 따로 살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부모님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받고 계신다면 연간 수령액이 약 576만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십시오. 형제자매가 있다면 가족회의를 통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모님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12월 31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해가 바뀌고 1월이 되면 아무리 돈을 넣고 싶어도 이미 버스는 떠난 뒤라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내 상황에 맞는 것들을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 당장 홈택스 앱을 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 투자로 내년 2월에 웃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가성비 좋은 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는 복지가 아니라 내가 챙기는 만큼 가져가는 권리 찾기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남들은 세금 더 낼까봐 전전긍긍할 때 여러분은 여유롭게 환급금으로 무엇을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작은 관심과 실행력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됩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연말정산을 어려워하는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부자가 되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고 함께 준비하면 놓치는 부분도 서로 챙겨줄 수 있습니다. 12월의 꽃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이제는 피하고 싶은 숙제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법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세테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직장인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알짜배기 금융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기원하며 따뜻하고 풍요로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에서 새는 돈을 막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꼭 기억하셔서
내년에는 모두가 웃으면서 연말 정산 결과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는 준비된 재개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오늘과 똑같을 것이고 통장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드를 점검하고 연금 계좌를 확인하고 월세 서류를 챙기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어렵게 번 돈을 허무하게 세금으로 날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똑똑한 연말 정산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앞당겨줄 유익한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